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건강한 허리는 활기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신경외과 전문의 박영목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척추 질환이 꼭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도 참 많이 발생하는데 척추 질환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젊은 층들은 주로 스포츠 손상이 주로 많고, 두 번째로는 나이는 젊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을 한 2, 3년만 해도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병이 발생하는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 손상 또 안 좋은 자세들, 나도 그런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질환으로 의심해봐야 될 증상, 난 아픈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척추 질환인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운동하다 다치거나 일을 하다 계속 아프거나 이럴 때 이게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병원을 내원해야 되는 그런 증상에는 크게 통증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이상 오래 지속이 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주 정도라는 기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2주 정도면 우리가 심한 무슨 손상이 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동일한 부위에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네. 아니면 처음보다 조금씩 더 아파진다거나 하는 거는 안 좋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허리 질환의 특징으로 허리가 안 좋은데 엉뚱하게 다리가 같이 아픈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허리가 같이 아프면서 다리 통증이 동반이 될 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운동을 하다 다쳤거나 일을 하다 삐끗했는데 기존에 아팠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는 뭐 며칠 안 됐어도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 통증도 오거나 하시면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척추 질환의 종류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2주 이상 아프다거나 너무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내원을 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질환을 대부분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라 그래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부르고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네. 연세 드신 분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의 외상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허리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터져 나오면서 허리로 지나가는 그런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협착증 계열이 있습니다. 협착증은 젊은 분들은 생기지 않고요. 보통 50대나 60대가 넘어가면서 생기는 만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크게 협착증이 생긴 부분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가운데 큰 통로가 막히는 협착증이 있고,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그런 척추에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그걸 추간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추간공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으로 보통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도 있는데 이 병은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긋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의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진단이 되시는 경우는 이제 치료가 큰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 중에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 그 추간공 협착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추간공 협착증의 특징은 자세에 따라서 통증의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제 뒤로 젖힐 때
추간공이라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더 좁아지게 되고 네.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면서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했을 때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보행시나 아니면 평소 서 있거나 이런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라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질환이 진단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큰 수술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척추 질환의 치료 원칙은 일단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척추 질환의 특성상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경이 같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1차적인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증 조절에는 우리가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물리 치료도 있고 운동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의 초기 단계 때는 이렇게 통증 치료만 해줘도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또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처음에 초기에 발견이 되면 간단한 치료로도 증상이 완화가 되고 또 병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1단계 치료로 통증 조절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통증 조절을 해서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네. 잘 되지 않는 분들도 한 반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주사 치료라 그래서 과거에는 뭐 뼈주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요새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병원에서 이제 앞에 말한 1단계 치료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까지 하면 환자분들의 반 이상이 병이 호전을 보여서 잘 치료가 되는데요. 이제 그걸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치료 단계로 척추 시술이나 척추 수술로 넘어가는 치료 단계를 가시게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단계 치료를 하시게 되면 많이 좋아하는 짓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네. 겁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딱 치료가 멈추면 좋겠는데 3단계까지 가면은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치료 단계 3단계 중에서 오늘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나 수술 중에 이제 부담이 적은 치료로는 척추 내시경 치료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네.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분야가 척추 내시경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 질환, 특정한 상태, 어떤 똑같은 디스크라고 해도 어떠한 형태의 디스크만이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에 적합하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내시경 치료의 치료 기법이 발달을 하면서 디스크나 협착증의 대부분의 형태에서 기존의 그런 절개하는 수술법을 대신해서 많은 부분에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고 좋은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치료보다는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적고 경과는 과거의 수술만큼 경과가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추간공 협착증 왠지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치료는 어떤가요? 네, 과거에는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나사고정 수술이라는 이제 척추 수술의 가장 끝에 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진단이 되면 나사목 고정 수술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수술 테크닉이나 장비의 발달로 그 좁아진 추간공만 넓혀주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정술을 하던 많은 분들이 네. 최근에는 그 추간공 확장만으로도 좋은 경과를 얻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간단해지고 몸의 부담도 적어지고 환자분의 회복도 빨라진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 치료로 추간공 협착을 치료를 하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치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치료 기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가장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그 치료 전 MRI를 찍어놓은 화면인데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추간공 협착이 있는 부분입니다. 추간공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말하고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위아래 그 부분에 비해서 검게 이제 보이는 게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추간공이 좁아져 있으면 추간공 협착에 의한 하지 방사통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저 정도 추간공 협착증이면 나사고정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내시경 확장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는 애니메이션 사진을 보시면 저런 내시경 장비가 추간공으로 들어가서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게 되고요. 지금 오른쪽 MRI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그 좁아진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그 눌렸던 신경이 이제 감압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준비된 시술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 화면은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는 거를 간단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면인데요. 네. 저렇게 내시경이 달린 그 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추간공으로 절개 없이 장치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으로 좁아진 추간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면서 추간공 부위에 자라 들어온 뼈나 인대를 이제 긁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 제거를 하고 세척을 하면 눌린 신경이 풀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통증도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추간공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절개도 크게 하고 나사까지 고정을 해서 들어 올리고 했기 때문에 네. 수술 시간도 길고 회복도 길고 입원 기간도 길었습니다. 근데 추간공 확장술은 지금 보신 화면처럼 간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신 마취 없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저 기계가 들어갈 정도만 최소로 절개를 하고 기계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인대 같은 조직에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고 병변 부분만 치료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게 있는 분도 일단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이 그럼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증상으로 보면 대표적인 증상이 걷자마자 다리가 당기거나 아파지시는 분들이 추간공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이라고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주 협착증이 척추관 협착이 아니라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이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주사나 아니면 다른 뭐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더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2차로 시행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치료 사례 들으면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81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네. 당연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큰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지는 한 3달 이상 되셨고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같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MRI 검사 소견상 4, 5번의 추간공 협착증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빨간 동그라미 안처럼 심하게 좁아져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다른 지병도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치료 후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 화면이 그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기 전에 좁아진 추간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이 그 추간공 확장술 후에 신경이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자분들은 MRI라는 걸 보고 뭐가 문제야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까맣죠.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우리가 저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많으면 일단 신경이 많이 막혔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MRI 사진처럼 일단 신경이 풀리면 좀 신경도 보이면서 주변이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면 신경이 막힌 게 뚫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정도나 증사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 시에 부작용이나 주의할 사항들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설명드린 추간공 확장술은 크게 부작용이 있는 치료는 아니고 신경 손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큰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 시에 이제 일반적인 치료 합병증이라고 하는 염증과 출혈, 감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시술 행위에 따라다니는 그런 합병증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디스크나 협착증은 치료 후에 한 5년 안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재발한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재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약제나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치료 전에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 치료지만 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전에 꼭 치료하는 전문의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 알아볼 텐데요. 기존의 수술하고는 뭔가 좀 다른 점들이 느껴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척추 내시경 치료와 일반적인 과거에 행해지던 절개하는 척추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절개를 크게 하냐 안 하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과거에 절개하는 수술은 일단 피부 절개를 하게 되고, 피부 절개 후에는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도 같이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피부에서부터 근육을 통한 그 병변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조직 손상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과거의 수술법이 되고요. 네. 내시경 치료라는 거는 피부 절개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근육과 인대나 이런 그런 병변까지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근육층이나 그런 피부 밑에 그런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 남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절개 후에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의 그 원인을 제거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특징들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척추 내시경이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 종류에 따라서 단방향 내시경이다, 양방향 내시경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그거는 내시경의 종류의 차이일 뿐이고, 치료하는 원칙은 병변을 절개하지 않고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부분까지 내시경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접근을 한 후에 병변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간공 확장술도 내시경을 이용하는 치료 기법이긴 한데 사용되는 내시경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내시경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부르는 것이고요. 치료하는 원칙이나 원리는 거의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척추 내시경 치료를 일단 한 분의 그런 사례인데요. 왼쪽 편에 보이는 화면이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네. 왼쪽 MRI에서 보면 빨간색 네모의 안에를 보시면 디스크와 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왼쪽 화면에 보시면 그 내시경 화면이 있는데요. 신경이 황색인대라는 조직에 의해서 심하게 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제거를 하여서 신경을 풀어주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신경이 잘 지나가는 신경관이 잘 넓혀진 걸 볼 수 있고, 이런 화면은 이런 소견은 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끝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내시경 화면에서는 다 감압된 신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 부위를 직접 제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8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데 그 4번, 5번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있어서 양쪽 엉치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있고 보행 시에 불편감이 많았던 분입니다. 일단 이분은 그 전에도 수술을 한번 받았었는데 호전이 크게 되지 않고 계속 통증이 지속됐던 분인데 네. 4, 5번의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한 후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내시경으로 신경관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신경관이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22세 남자 환자분이고 나이가 젊으신 편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4, 5번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을 압박했던 그런 분이고, 네.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이 됐고, 기존에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약물 치료나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내시경 치료를 시행했던 분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그 돌출됐던 디스크가 내시경 치료로 제거한 후에 오른쪽 MRI에서 보면 그 터졌던 디스크가 잘 제거돼서 신경이 풀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척추 내시경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인지 좀 알아볼까요? 척추 내시경은 과거에 비해서 치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치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척추 치료의 그런 한 분야인데요. 과거에는 특정한 디스크 질환 정도만 시행을 했던 치료인데 이제 최근에는 그 내시경의 화질이나 내시경의 종류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척추 질환을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허리 디스크나 급성 파열성 디스크, 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다거나 아니면 증상은 전형적인 디스크에 가까운데 MRI 검사를 했더니 특별한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은 분들을 원인도 찾고 통증 치료를 위해서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절개하는 수술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MRI나 이런 정밀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이 안 됐는데 저희가 수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 및 치료를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도 한 그런 분들에게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젊은 환자분이신데요. 3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아주 심한 파열성 디스크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압박된 소견을 보였던 분입니다. 지금 MRI에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아주 심하게 디스크가 파열됐던 분인데요. 네. 저 정도 되면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보통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근데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 한 3개월 이상 열심히 다른 치료를 해봤는데 이제 낫지를 않아서 내시경 수액 제거술을 시행받았던 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터졌던 디스크가 깨끗하게 제거돼서 이제 눌렸던 신경이 풀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된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의 박영목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건강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